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화 총론 저자 김지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5장 보안 및 방첩에서 제2절 170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의 일반적인 개념은 보안은 상대 세력의 정보 수집 시도를 차단하거나 대응하는 수동적인 방첩 활동입니다. 그리고 보안에서는 이런 문서, 시설, 통신, 전산 등 모든 영역에서 비인가자의 접근을 예방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국방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비밀 자료를 보호하고 적의 간첩행위, 간축, 태업, 기습 등으로부터 부대와 시설, 보급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안은 외부의 침투나 위협으로부터 내부 자산과 정보를 방어하는 예방적, 보호적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의 보안은 국가안전보장과 이익을 위해서 인원, 문서, 시설, 통신 등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인 조치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각국은 이제 보안에 대한 정의가 좀 약간 다르지만은 미국은 이제 기밀 사항을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안이라고 하고, 중국은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 조치로 보고 있고요. 대만은 지역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보안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슐스키 같은 경우는 보안은 방첩의 출발점이자 핵심 요소로서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나토에서는 이제 보안을 적의 정보 획득을 막는 것이고, 보안이 정보 활동은 적의 보안을 뚫는 것으로 양견한 상호 대립적인 관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안 업무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각 권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행정부는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각급 행정기관의 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입법부는 국회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내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는 비밀 보호 규칙에 의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사법부 소관의 보안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체계가 권력 분립에 따라서, 상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 입법, 사법 각 부문이 독립적으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죠. 이와 같은 보안은 이 수행 주체, 그래야 보안 업무의 분야, 또 보호 대상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업무 수행 주체별로는 이제 개인 보안, 기업 보안, 국가 보안 등 구분이 되고 있고, 보호 책임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업무 분야별로에서는 군사 보안, 사이버 보안, 공작 보안, 산업 보안 등으로 나뉘고, 보안이 적용되는 활동 영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보호 대상별로는 이제 문서, 인원, 시설, 전산, 통신 보안 등 보호해야 할 구체적인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보안 업무의 그 구성 내용을 보시면은, 보안 업무는 위험 요소의 인식부터 방어까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위험은 이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위협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취약성은 이제 상대가 침투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약점을 말하고요. 활용은 활용 착취는 이제 위협이 실제로 실행되어서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를 말하고, 역공은 위협을 저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말하죠. 중심 방어는 다중 방어선을 구축해서 단계별로 방어하는 체계를 말하고, 보중은 이제 모든 방어 체계에 작동해서 보안필 상태가 달성된 상태를 말하죠. 즉 보안은 위험 인지, 방어 체계 구축, 대응 및 완전 보호 달성의 연속적인 관리 규정, 관리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안 관련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업무 수행 실태 확인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인데요. 국가정보원장은 각 기관의 보안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지표와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기관별 자체 점검 결과를 종합 평가해서 보안 수준을 확인을 하게 되죠.
즉 국가 전체의 보안 체계의 점검과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의 기본 정책 수립은 국가정보원장이 하는데, 국가정보원장이 하여튼 국가 보안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보안 기본법을 연구, 보급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자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각국 기관의 보안 실태를 평가해서 분석해주고 보안 교육과 컨설팅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정책 수립자이자 감독자 그리고 기술 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국가 보안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어서 이제 보안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보시면은 보안심사위원회는 기관 내 보안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인데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맡고 위원은 실국장급 인사 중에 기관장이 임명을 하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되고 제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관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보안 책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장과 관련 담당자가 각각의 관리 대상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가기밀, 문서, 자재, 시설, 지역과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과 관리자는 보안 유지의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죠. 따라서 모든 기관은 보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기밀 유출을 예방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국 기관장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의 기본 정책에 부합하는 기관별 보안 기본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보안 업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과 인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보안 업무 감사와 점검, 그리고 비밀 및 인가자 현황 관리, 출입 통제와 출입 승대 등의 보호 대책 마련, 기타 이제 보안 업무 관련 사항을 수행하게 되죠. 즉 기관장은 조직 내 보안 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장은 저희 부대는 이제 부대장이 되겠죠. 보안 담당관의 이제 임무는 그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보안 업무를 실제로 관리 조정하는 핵심 관리자인데요. 주요 임무는 이제 보안 계획을 조정 감독하고 보안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하고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과 또 인가자 현황을 관리하고 보안 서약과 국가 보안 시설을 감독하고 정보통신 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게 되죠. 이어서 이제 보안의 분류에서 문서 보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은 이제 문서, 시설, 통신 뭐 이렇게 보안들이 있는데 먼저 문서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문서 보안은 이제 기밀이 포함된 문서가 생산, 관리, 수발, 보관, 폐기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 문서는 생산, 접수, 파기 등 변동 시에는 비밀 관리 기록부나 열람 기록지에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문서 보안의 주요 업무는 이제 보시면 비밀 문서의 전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보안의 분류, 재분류, 생산, 관리, 열람 기록부 관리, 보호, 복제, 발송, 통제, 보관, 이관, 파기 관리, 비밀 전환, 대비 공개 관리 이런 업무가 되겠죠. 주요 업무가. 그래서 문서 보안은 비밀 문서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보안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보고서의 비밀 분류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보안 업무 규정 제4조에 따르면은 비밀은 누설 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1급 비밀은 탑 시크릿으로 해서 누설될 경우 국가의 전립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는 등의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방위계획이라든가 방산기술, 국가 중요 기밀 문서가 되겠죠. 2급 비밀은 누설시 국가 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군사 전략 기획서라든가 전략무기 개발 계획서, 한반도 정판단서 등이 이제 2급 비밀로 주로 분류가 되고요. 3급 비밀은 이제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협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즉 3급 비밀은 비밀 분류는 이제 누설 시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국가 안보 영향도를 기준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안 업무 시행 지침서에 따라서 1급은 치명적인 위협, 탑 시크릿으로, 2급은 이제 현저한 위협, 시크릿, 3급은 상당한 위협으로 구분을 해서 마찬가지 1, 2, 3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요 비밀의 구분은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명히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의 분류인데요. 비밀 분류란 문서나 정보가 생산, 수발, 보관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외부로부터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분류의 기준은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칠 손해 정도, 즉 민감성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가 있다고 해도 또 실제 접근은 이제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이 돼야 되겠죠. 비밀 분류의 원칙은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즉 최소한의 등급으로 비밀을 보호해야 되고, 비밀 등급을 해서 비밀을 보호해야 되고, 독립 분류의 원칙은 이제 관련 문서와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가치에 따라서 비밀을 분류한다는 것이죠. 또 국외 비밀도 마찬가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문서도 해당 기관의 기준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밀 분류의 원칙이고요. 비밀 분류의 현실과 이제 유의점들인데, 먼저 비밀 분류는 과도하게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높은 등급을 부여해서 실체 은폐 등에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데, 너무 높게 등급을 분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과소 분류는 이제 등급을 낮게 하거나 분류하지 않아도 보안 위협을 분류하지 않아서 이제 보안 위협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너무 낮게 분류해서 또는 분류하지 않아서 보안 위협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과소 분류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비밀 분류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또 필요한 과도 분류 제한을 피하고 또 공개와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보안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분류의 원칙과 비밀 분류의 현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마찬가지 가끔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밀 예금은 역시 모든 비밀에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 처리 방법을 명확히 표시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예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비밀이 파기되는 날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본과 사본이 구분이 돼요. 원본은 보호기간과 또 이관이라든가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는 이런 또 보존기간이 이제 같이 기록이 돼야 되고요. 사본은 보호기간과 파기 또는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는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데, 보호기간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적정기간이 이제 적정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원본 생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보호기간은 비밀이 필요한 적정기간에 어떤 보호 필요한 기간이 말하는 것이고요. 보존기간은 비밀이 예고문이 도래된 이후에 또 따로 보호기간 이상으로 원본에 대해서 보존기간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나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고, 처리 후에는 불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이제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자 하여튼 경우 도래 시, 이렇게 하여튼 예고문은 하여튼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생산일부터 1년 이내로 기재의 일자를 예고문의
기재를 하고, 보호기한 만료 시에는 비밀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하고,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보호기한 만료 시에는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해서 일반 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이제 기재를 하면 되겠죠.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인 때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비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는 서식에 따라서 접수 중에 발송 기록부 부분이나 비밀 통보서 끝 부분에 그 예고문을 기입해서 발송을 해야 되겠죠. 예, 이상 요약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절 나머지 176페이지부터 나머지 부분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론책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문제집은 이제 전자책으로만 나와 있고요. 어떤 전자책은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